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오늘도 멈춤 없이 증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3차 감염 의심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겁니다. 클럽을 다녀온 과외 선생한테 학생이 2차 감염됐는데 이 학생을 가르친 또 다른 과외 선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이 3차 감염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원래 학원 강사인 이 과외 선생은 역학조사 때 자신이 무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임명찬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학원. 방역업체 직원들이 분사기를 들고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학원 강사인 25살 남성이 신종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애들 많아요. 자리가 부족해서 막 저기 할 정도로 이 남성은 황금 연휴 기간인 지난 2일과 3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습니다. 8일 오후 늦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 9일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방역당국의 검사 단계에서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했고 학원 강사라는 사실은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6일과 7일 학원 강의와 과외를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직업을 물어봤을 때 특별히 뭐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아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5월 6일 날 7시 이후에 학원 강의를 한 것들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남성이 강의했던 학원에서만 고등학생 5명과 동료 교사 1명 등 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과외를 받은 13살 쌍둥이 남매와 어머니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쌍둥이 남매를 가르친 또 다른 과외교사인 34살 여성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차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염된 학생들이 지난 일요일 방문한 교회 2곳에서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걸어가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급히 설치하고 학원 수강생과 강사 등 130여 명과 교회 신도 등 1,0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소독 한번 하시고. 너무 당황스럽죠. 이거 조용히 잘 지나다가 지금 마지막에 그냥 막판에 이렇게 제가 월요일 병원을 갔다 왔는데 나 하나로 그 병원에 그냥 여러 가지 그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까 싶어 겁나서. 인천시는 직업과 동선을 속인 학원 강사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해졌죠. 특히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잡한 지하철에 탑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역에서 사서라도 쓰고 타야 하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홍대 입구역. 이른 시간인데도 환승통로는 출근하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전 노선에서 가장 혼잡한 사당역도 마찬가지. 텅 비었던 승강장이 오전 8시가 가까워지자 점점 빽빽해지더니 어느새 열차가 꽉 찰 정도로 이용객이 많아졌습니다. 다닥다닥 밀접한 거리에 밀폐된 공간. 다시 퍼지는 코로나19에 불안감도 높습니다. 지금 이거 3층으로 끼고 있거든요. 이거 끼고 안에 면 마스크 있고 또 있어요. 출근 시간 지하철에 다 탑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면 앞으로는 마스크 없이는 지하철을 탑승할 수 없습니다. 줄어들었던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자 서울시는 특별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내방송은 물론 영무원들이 직접 모든 역 개찰구 앞에 나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했습니다. 지하철 안의 혼잡도가 150%, 다시 말해 어깨가 닿을 정도로 승객이 많으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혼잡도가 170%, 즉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면 주요 혼잡 구간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도 눈에 띕니다.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한 남성.
마스크 안 착용하고 와가지고 네. 화장실 앞에 보면 마스크 팔고 있으니까 네. 착용하고 입장하시라고 이렇게 평소에 차고 다니는데 오늘 좀 일찍 나오다 보니 깜빡했어요. 여간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후에야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확산은 막자고 하는 캠페인인 것 같으니까 괜찮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개찰구를 통과하더라도 정작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커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문자 보내서 방송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한 15분, 20분 경과에도 아무런 방송을 해주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앞으로 승강장 안전요원을 통해 미착용 승객을 적극적으로 찾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의 배차를 늘리고 SNS 등을 통해 각 노선의 시간대별 혼잡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한 충격을 실감할 수 있는 통계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47만 명 줄었는데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2월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른바 이 고용 절벽 앞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령층은 취업만을 목표로 하루하루 치열하게 견뎌내고 있는 청년층입니다. 그들의 요즘 생활은 어떤지 김민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에 20대 청년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관광객이 줄어 호텔에서 해고되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어져가지고 호텔도 힘들고 이제 저도 계약도 만료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던 옷가게가 폐업을 하고 원래 이제 의류 가게에서 명동에서 일했는데 이제 회사가 없어지면서 사연은 달라도 모두 코로나19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할 곳이 없다는 것. 정규직 채용 공고는 아예 없다시피 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요새 일자리가 잘 안 구해진다고 면접 보러 30명씩 오고 막 한 명 뽑는데 막 알바도 30명씩 오고 막 그러니까.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근무 형태로는 임시 일용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24만 5천 개가 사라졌고 임시직은 58만 7천 명, 일용직도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음식업 등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하는 데다 20대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지금 마땅히 없고요. 오히려 구직 같은 이제 일반 취업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 같은 데 사이트에 이런저런 구인 글은 많은데 정작 이력서를 넣으면 이렇게 응답이 없더라고요. 정부는 일자리를 55만 개 이상 공급하는 방안을 내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집중 논의하는 등 고용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전화 사기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취업 준비생의 사연을 지난 2월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경찰이 추적 끝에 결국 이 사기 조직의 중간책을 검거했습니다. 환전소를 운영하던 중국 교포 출신의 30대 부부였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살던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이런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가짜 검사 김민수를 진짜라고 믿었고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부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이런 협박에 놀란 김 씨는 결국 은행에서 400여만 원의 돈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지시대로 마포의 한 주민센터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순창에서 시작된 통화가 무려 11시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밤늦게 끊어지자 김 씨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심한 부담감에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온 경찰이 석 달 만에 중간책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교포 출신의 37살 한모 씨 부부로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이용해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여러 번 세탁한 뒤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등으로 빼돌린 액수가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 부부 중 남편만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곳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 조사받고 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돌봐야 할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분간책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있다고 또 선처를 바라는 게 좀 있어요. 그것도 법대로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중국에 숨어있는 범죄의 몸통을 검거해 사기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에서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했던 대화명 갓갓. 경찰이 오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4살 대학생 문형욱. 그는 어떤 인물인지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향하는 건장한 체격의 청년.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개설한 대화명 갓갓은 1995년생 24살의 문형욱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상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주민등록 당시인 10대 후반, 단정한 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모습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했고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피의자와 가족, 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도 검토했지만 그보다 국민이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서 그러나 경찰이 밝힌 이 세 가지 정보 외에도 온라인에선 문 씨의 중고등학교 명과 졸업사진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수도권 소재 대학명 등 미확인 정보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형욱은 경찰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현재의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문형욱의 범죄 사실을 내일 일부 공개할 예정인데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파생된 추가 성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